이찬은 어디로 갈 거야? 응? 이찬은 어디로 갈 거야? 야,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잊지를 마. 이건 술 먹는 거야. 아, 근데 궁금한 게 이 프로그램 취지가 술 먹는 거였어요? 술 먹는 거 아니야? 영화 프로 아니에요? 이게 누가 본 사람들이 영화 프로라고 생각을 하겠어. 근데 그런 얘기 많던데 그 프로그램의 끝은 항상 감독님 잠 들고 끝난다. 나은준 자기 유튜브에서 왜 항상 먼저 자는데 아 정말. 우리가 그게 한 30분 뜨다가 술을 먹다 자는 게 아니에요. 과학을 했는데 당연히 먼저 누군가 전사를 하지. 아무래도 이제 체력이 약해서 그런가 보지. 난 나름대로 배려한 거지. 감독님의 친구가 되는 상 공사돼. 그렇지. 여기서 푹 빠져가지고 싼다. 오늘 오는 분들은 배우 이성균 씨하고 그 유재석 감독님. 유재석 감독님 이번에 잠이라는 영화로 이번에 이제 감독 데뷔하신 분인데 데뷔를 했는데 이성균 씨가 카톡이 왔어. 형 내가 잠 개봉하잖아. 형 프로 나가면 안 돼? 홍보해야 돼. 막 이러고. 그랬더니 우리 성균이는 또 내가 또 총회하잖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또 누구 집이야? 어? 여기 또 누구 집이에요? 아 뭐야? 눈을 감아보면 약간 구찌 느낌인데요. 그치. 구찌 느낌이야. 야. 이거 누구 집이야 또? 어? 아이,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형이 또 이렇게 그 조니어코 블루 사오라고. 네, 감독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데리고 오는 걸로 이런 설정을 한번 해봤어요. 네. 좋아요, 좋아. 네. 보니까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사왔어. 아니, 왜 이런 도가니 도였고 도가니 아니. 쓰게다가 도가니 진짜 쓰게다가 2년 만에 오프라인 장고 왔어. 알겠어. 그냥 과일 안주. 과일 좋지, 치즈. 그리고 저희 감독님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그래. 아이스크림 먹고 단잠 자는 걸 좋아해서 감독님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카다미아 진짜 맛있거든요. 네. 근데 또 이런 노골적인 홍보가 제일 짜증인 거야. 뭐가? 잠뭐 약간 굿즈 느낌이에요. 그래? 야 너네 영화 때문에 지금 이거 입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킬링 로맨스 느낌으로 입었어. 약간 원석이 형 잠옷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언제 왔니? 언제 들어왔니? 저번 주에 왔죠. 형 가고 정말 뉴욕 라이프가 시작됐지. 아니 영어 잘하더라고. 뭘 잘해? 나한테 영어 잘한다는 사람이 형밖에 없어. 아니 진짜로 미국인들하고 막 영어를 막 스스럼 없이 영어. 우리 감독님이 영어 정말 잘했습니다. 아 그래요? 형이 좋아하는 모든 요소를 갖고 있어. 일단 고학년에 어디신데? 대학교 네. 연세대학교. 연세 네, 무슨 네. 과입니까? 경제학과. 경제학과? 네. 올드에 뭐 경제 들어가야 되지. 경제, 법대, 경영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여기 우리 이 영화 자매 네네. 배우 이성균 씨. 네 그리고 감독 유재석 감독님. 아유. 감독이었어. 방고정 패널. 분기별로 나오는. 이렇게 되면 거의 3회 나오는 거야 3회 혼자. 아니 이번에 이성균 씨가 미국에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형 나 이번에 영화 잘 개봉하는 거 알지?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성균이 하자면 해야지. 요즘에 그 영화 홍보를 유튜브를 많이 나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대놓고 영화 얘기를 할 때가 그래도 감독이었어가 제일 낫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저의 선택으로 또 오게 됐습니다. 예. 감독님이 이번에 데뷔작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봉준호 감독님 연출부. 네, 맞아요. 네. 영화 옥자 때. 옥자를 연출팀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어땠나요? 봉준호다.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약간 그런 거잖아. 연예인 본 거 같으잖아. 예, 맞아요. 연예인. 또 봉 감독이 또 대학교 후배시네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아 그런 맞네요. 아마 감독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처음 이 대학 얘기 이런 건 처음 여기서 아 그래요? 네, 그럼 평소에 무슨 얘기가 아니 있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어디 대학 출신이냐 매일 물어보시기 때문에. 네. 근데 본 감독님이 진짜 이뻐요. 아, 그 약간 느낌도 감독님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으시네요. 아 그런 거. 그래서 약간 감독님이 박 사장 유재석은 천재다. 우와. 그런 문제를 틈날 때마다 보내시고 나보다 좀 더 변태다. 아 최고의 극찬이시죠. 사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출 보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도와줄 수밖에 없죠. 모니터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형은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그 내가 영화를 봤잖아요. 예, 영화를 보고 오셨거든. 아 네, 정말요. 되게 좋았어요. 이게 이렇게 영화를 깔끔하게 떨어지게 만들어. 군더더기 없이. 그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예요. 막 더운데 추운데 밖에 안 나가. 너무 좋아하지. 제작비 줄고 촬영 여건도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간이 밖으로 한 편 이게 없으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치밀하고 캐릭터가 계속 안에서 막 서사가 발전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되게 연출하기 힘든 게 여기 앉아 있냐 여기 앉아 있냐 그리고 얘네들이 자리를 옮길 것이냐 그거 되게 다르잖아. 예. 배우들의 감정이 달라져. 그리고 사실 그게 작법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품인데 맞아. 감독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예, 시나리오 잘 썼습니다. 막연하게는 예. 재밌는 장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고요. 네네. 네. 제가 시나리오 썼을 당시에 이제 오래된 여자친구랑 결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중요했던 이야기들이 뭐 결혼 생활 그리고 그치, 그건 극중 부부도 신혼부부. 네네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화두나 이야기들이 많이 녹여지면서 이렇게 발전이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혼 때는 그냥 둘이 진짜 끝까지 100년 해로할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느끼는 공포가 있어요. 네. 내가 아는 저 사람이. 현실 공포죠. 네, 맞아요. 형한테 현실 공포는 뭔가요? 예? 전해진 전도요? 그때 깜짝 놀랐어. 나 진짜 잠이 다 깼어. 아니 성균이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밤에 계속 카톡을 하는데 갑자기 형 안부 전해달래. 그래서 사진 한 장을 딱 보낸 거야. 너무 무서운 사진인데 이렇게 두 분이 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진이 좀 늦게 뜨더라고. 이렇게 사진이 좀 늦게 뜨는데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답장으로 헐 이렇게 보내고 답장을 안 했어. 왜냐면 왠지 같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답장을 하면 또 보여주겠지?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일부러 답장을 안 했죠. 정말 조심하래. 알겠어. 그 두 분이 나오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은데. 조심하고 있어. 근데 저는 대본을 보고 약간 놀랬던 게 입봉을 하시는 거예요. 데뷔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얼마나 욕심 많겠어. 뭔가를 막 다 넣고 싶고 표현해보고 싶은데 대본을 봤는데 정말 군더더기가 없는 거야. 근데 굉장히 그치. 일상적인 걸 하면서 그 안에 장르를 누구한테도 옮긴 게 갑자기 너무 어느 날 좋았던 벌어질 수 있는 얘기가 그치.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을 고쳤어요, 감독님? 몇 번이요? 한 3고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는 이제 지금 집안에서 천재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3권은 거의 없어요. 10권 다 10권 넘어가지. 근데 조금만 고치면은 예를 들어 3.19 이렇게 해서 이제 건수 같이 좀 3-1, 3-2. 네. 조금 보시는 거 안 치지. 네. 아니, 감독님이 그러면 영국영화과가 아닌데 그러면 어디서 공부를 하셨어요? 영화를? 대학교 때 영화 제작 동아리를 이제 들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움을 많이. 그리고 동아리 출신들이 어깨너머로 배우는 글이 진짜 자기 거야. 서당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애들한테 빗질하면서 마당새가 이렇게 보고 막 그리고 이렇게 나뭇가지로 뭐 한자 쓰고 그게 진짜 자기 거거든. 어깨너머로 유튜브를 배우고 있어. 그래요? 별거 없는데? 막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도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제 졸업하고 이제 첫 영화 프로젝트가 옥자로 이제 들어간 거여가지고. 와 졸업하자마자 네네. 거기는 또 되게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뒷돈 썼나요? 아니요, 뒷돈은 없었고 보통 이제 스태프 지원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요즘 필름메이커스라고 네네. 거기서 이제 공구를 하더라고요. 연출팀을 구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류 전형이 있었고 약간 두 번째는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뭐 이렇게 3차 면접까지 있었어요? 운 좋게도 패스를 해서
감독님은 제 막내로 들어간 거잖아요. 예, 저는 막내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야지 아마 그때 헐리우드 배우들도 나오시고 뭐 이렇게 스태프들도 계시니까 그 통역과 뭐 이런 관리를 또 네, 네. 맡으신 걸로. 되게 좋아하는 요소지? 영화. 틸다 스윈턴하고 네네. 같이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어땠어요 그분은? 되게 시원털털한 성격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봉준호 맞아. 감독님이랑 절친처럼 친하시더라고요. 그 점이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나리오 썼잖아요. 네네. 쓴 다음에 사실 이제 신인 감독이 데뷔해가지고 투자 받고 캐스팅하고 뭐 하면 또 시나리오 이성균 씨한테 주면 이성균이 20억 달라고 그러고 많은 일들이 있거든. 많은. 그리고 누굴 영화가 내가? 별 얘기가 다 있거든. 근데 뭐 투자 받는 과정들, 뭐 캐스팅 과정 어떻게 진행했어요? 보통 연출팀이라는 네. 사람들은 감독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언젠가는 그 시나리오를 그렇지. 기반으로 데뷔를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봉준호 감독님 이제 다음 프로젝트에 이제 합류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읽으시고 아 그냥 이걸 해야 되겠다 너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연출을 하지 말고 하지 말고 너는 네네. 이걸로 네네. 감독 데뷔를 해야겠다. 네네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진지하게 아 그럼 이걸로 데뷔를 한번 해보자라는 다짐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성균 배우님은 그 봉준호 감독님과 유 감독님 현장을 동시에 가보셨잖아요. 그렇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일단은 근데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 봉준호 감독님도 정확한 콘트를 갖고 그거를 그대로 한 90% 그렇지. 재현해가지고 찍는 걸로 되게 유명하신데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유일하게 보면 표본이니까. 네, 이번에 콘티. 네네네. 이게 제가 이제 처음 그렸던 거고 이거는 콘티. 이건 나중에 북을 낸 네네네네. 거구나. 이게 직접 예, 이게 제가 직접 그렸었던. 직접 콘티를 그렸어요. 우와. 근데 되게 그림 솜씨가 안 좋아서. 근데 이게 이쪽에 이제 그림이 적혀 있고 옆에 대사랑 그리고 보면 아주 간단한 카메라 웍이나 지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영화 촬영의 설계도.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제 맞아. 이게 되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독한테 계속 작품을 생각하게 만들고 한 카트 한 카트 그렇지 않아. 그건 있잖아. 네네네 맞아요. 너는 장인이 되라고. 장인이요. 형은 대충 할겠어. 근데 신인 감독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압박 갖지 말고 우리가 여유 있으니까 테이크 원하는 대로 많이 가라.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되게 저희 영화를 살렸던 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을 수 네네. 있잖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고. 신인 감독은 이게 왠지 이렇게 회차 다 맞춰서 네. 끝내야 될 것 같고 부담되지. 나도 진짜 신인 때 생각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날 우습게 보지 않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 너무 고민이 길어지는 거는 짜쳐 보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사실 연출팀 경력도 많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은 되긴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두 배우님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한국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배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상한 얘기 좀. 아니 이성균 씨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도 돼? 그런 리액션이 나오는 거야.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혹은 이제 뭔가가 있는 척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미 뭐 다 저의 어떤 수준을 간파하셨던 것 같고 이성균 씨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척, 젠척하는 걸 싫어해. 그냥 모자란 건 참을 수 있어. 봐봐, 내가 싫어하는 감독들을 봐봐. 이원석, 장하균이야. 내가 모자란 건 괜찮아. 그런데 멋없는 놈들이 있는 척하는 건 못 참는 거지.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살면서도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성균 배우님께서는 사실 가장 영화 촬영 경험도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다 젊어가지고 네, 이거 네. 스태프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촬영이겠다라는 것도 배우님께서는 언제나 이거 별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계속 이제 얘기해 주셔서 근데 실제로 별게 아닌 것들이 됐고 정말 수월하게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많이 큰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맞아요. 사실 이성균 씨도 느끼겠지만 뭐 어느 순간에 딱 현장에 나갔더니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 맞아. 그건 진짜 기분이 이상해.
아니 그리고 감독님이 약간 프라이드를 가져야 될 게 코로나 때 영화 제작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고 특히 데뷔 감독이 영화를 데뷔한다는 건 정말 맞아. 기적 같은 진짜 일인데 그 힘든 환경에 지금 데뷔를 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고. 이재성 감독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엄청난 신인, 대형 신인 감독인데 봉준호, 장항준. 장항준 감독님은 너무 좋은 게 그 진짜 앞에 까는 건 잘. 네. 존경을 해왔던 감독님이셔서 그 와중에도 새로운 영역까지 개척을 하신 것이세요. 얘는 예의가 되게 많아. 얘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알고 지낸 세월과 자 그러면 네. 딱 한마디로 해서 봉준호, 장항준? 한 분도 내가 나한테 물어봐. 네. 봉준호 이렇게 나타면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오케이 물어볼게. 뭐 전혜진, 장항준? 미친 거 아니야? 나 한 번 전혜진 이겨보고 싶다. 어차피 피해 다닐 거고 평생 피해 다닐 거야. 장준! 야안 만나면 그만이야. 우리 와이프 물었어. 오빠 이성균이 왜 이렇게 좋아? 뭐야 난 거의 너만큼 좋아. 그러면 재성이도 말 놓을게. 편하게 말씀해. 그래. 얘는 미용실 바꿔볼 생각은 없어? 미용실이요? 집에서 자르니? 블루클럽 7번. 바꾸겠습니다. 네. 되게 힘들었어. 영화도 잘 빠져야 되는데 결혼식 때문에 살도 빼야 되고. 네. 다이어트하고 막 영화 찍을 때도 자꾸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고. 영화가 잘 빠져야 되는데 살 뺄 생각만 한다고 내가. 살을 빼고 영화는 잘 안 빠지고 뭐 이렇게 될까봐 걱정했구나. 잠 끝나고 결혼하신 거야. 네네. 아 끝나기로 했어? 네. 끝나고 얼마 있다기로 했어? 촬영 끝나고 한 달 후에 결혼. 영리하네. 네. 다 오거든. 아니에요. 이거 계약한 건 아니고. 아니야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다 오시더라고요. 다행히. 사실은 안 올 수가 없어. 왜냐면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배우들이고 스태프들이고 다 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경우가 뭐냐? 개봉 주죠. 다음 작품이 들어가기 몇 달 전이야. 이때 하면 여기도 오고 여기도 와. 이걸 다 먹는 거예요. 아우 짜쳐. 감사합니다. 어떠니? 네. 그래. 근데 감독님 화법 되게 독특하지 않아? 아 그러니까 말투나 이게 잘 못 본 약간 조곤조곤하고. 약간 어떤 맨체스터 지방의 교포 느낌. 맨체스터 지방의 교포집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네요. 영국에서 한국식 예절 교육을 열심히 받은. 그렇지. 응. 막 그래 집에 오면은 아버지 어머니하고 밥 먹을 때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러면 얘기하고 그래도 한국의 맛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한.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대본에 보면 연기할 때 캐릭터 할 때 내가 맡은 역할은 약간 촉매자 같은 역할이에요. 어떤 사건에 그렇지. 전개가 되는지 촉매자 같은 역할인데 내가 볼 땐 감독님이 되게 투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착한 캐릭터야.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성균 씨랑 친한 분들은 감정이입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네. 저는 이제 주로 저희 캐릭터에서 연기하셨던 모습이 이제 저한테가 주로 이제 접한 모습이어서 뭐 나의 아저씨 재방송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기생충이 틀어지거나 할 때 이성균 배우님이랑 생각을 못할 정도로 또 술이 들어가시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기가 있어요. 쉬어야겠네. 아니 진짜 성균이는 진짜 아참 그래 정유미 씨가 이번에 아 이거 너무 잘했지. 너무 잘했지. 정유미 씨 진짜 잘해. 근데 그런 호흡이 유민 씨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제일 많이 작품 네 편인가? 네 편.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 3편을 같이 했고 5편째야. 역할 이름은 바뀌었지만 맨날 관계는 똑같았거든. 내가 질척대고 되게 기다리고 그래서 되게 그냥 한 작품을 오래 한 것 같아. 아니 되게 연기할 때 되게 용감하게. 막 처음에는 막 유명하게 되게 겁도 많은 거야. 막 하는데 딱 슛 들어가면 진짜 다 던져가지고 너무 네. 용감하게 과감하게 연기하는 거야. 맞아요. 감정이 소모된 연기를 하더라도 컷을 외치는 순간 되게 유쾌하신 모습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 선배님 어디 가셨냐라고 찾아보면은 네이클로버를 찾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강아지 거기서 세트장에서 키우는 강아지랑 놀고 있거나 이런 모습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솔직하고. 네네네네.
어제 유퀴즈 녹화하고 왔어요. 아 진짜? 유미는 유퀴즈 나가고 난 유튜브 돌고. 아 그래서 유로 다 하네. 아 이 깐느는 어땠어? 깐느 아 깐느 안 가봤나? 깐느 안 가봤어. 깐느 망했으면 좋겠어. 부러워요. 아, 왜냐면 신인 감독이 깐느 가는 건 그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비평가협회 섹션에 갔는데 그 섹션이 뭐냐면 데뷔작이거나 두 번째 작품까지 한 감독들이 초청받는 그 감독들 중에 그 작품이 선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신인 감독상 받은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신인 감독한테 그만큼 영예로운. 깐느는 처음 틀어야 되잖아. 처음 오픈해야 돼. 전 세계 처음. 처음 공개하다 보니까 마켓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야. 네네. 이번에 깐느 처음 가셨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네, 어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새끼들아, 내가 현재선이가 왔다. 뭐 이런. 아 아니에요. 그런 정반대 기분이 네. 들었어요. 네네.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것도 잠시였던 게 저는 이제 시나리오도 계속 쓰다 보면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력을 잃잖아요. 다 안 좋아 아 그렇죠, 보이고. 맞아. 나중에 편집할 때 헷갈려. 예. 아, 이 영화를 누가 좋아할까라는 의심까지 이제 생기는 지경이 돼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엄청 긴장되거든요. 네, 이게 네. 대중한테 첫 번째 오픈하는 날은 정말로 맞아, 그냥 맞아, 진짜 잠이 안 와, 잠이. 네네. 저 양옆에 이제 이성균 배우님이랑 정유 배우님 앉혔는데 그때 처음 보셨던 맞아, 거였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것도 긴장이 많이 되고 반응이 제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괜찮아서 그때 아주 안도를 많이 했었던. 근데 우리 큰애가 영화를 같이 봤거든. 우리 깐느가 같이 가가지고 애들은 이 영화 정보를 모르고 본 거야. 우리 큰애가 울었어. 나를 때문에 원망하면서 왜 이런 영화라고 얘기 안 했냐고. 난생 처음 공포를 본 거야. 그리고 그때 같이 갔던 그 문주 씨라고 그 네. 유튜브가 있는데 그분도 보고 울었어. 감동적에서 온 게 아니야. 보면 왜 그런지 알게 돼. 좋네요. 내가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놀래키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보면서 계속 아니어야 될 텐데 아니지 그런 게 있고 아니었으면 하는데 아닌 게 있고 그런 재미들이 되게 있었던 것 맞아, 같아요. 제가 두려워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제일 좋게 좋았어. 봐줘서 그때부터는 조금 그리고 그때부터 즐거워. 뭐 만끽하셨나요? 예, 네. 맛있는 거 먹고. 그랬었어요. 네. 거기 이제 깐느에 가면은 많이 이제 저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마틴 스콜세지도 왔다 갔다 하고 세계적인 배우들 감독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감독님은 누구 만나셨어요? 저는 그 송강호 배우님 길거리에서 마주쳐서 되게 송강호 씨는 한국에서도 길거리에서 맞출 수 있잖아요. 굳이 거기까지. 네. 근데 저 이제 아내랑 같이 깐느에 갔었는데 송강호 배우님을 만나면은 제 소개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이번에 잠을 만들었 신인 감독이고 너무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우라에 압도돼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하기만 하고 그냥 지나쳤던. 이성균 씨가 친하잖아요. 친하죠. 예, 네, 근데 우리가 그때 거미집도 이번에 칸에 갔잖아요. 근데 우리 일정이 약간 달라가지고 마무리 되는데 거미집 팀이 온 거야.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성균 배우님께서는 두 작품이 같이 내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같이 있었으면 이런 일도 잘 없어. 이성균 배우님 판타스틱 페스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큰 장르 영화제거든요. 네. 거의 유일하게 세 작품이 지금 네. 초청이 됐습니다. 이걸 언급을 안 하더라고. 네. 거의 없는 일이야. 개봉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이 영화를 많이 알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안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극장에 오게 만드는 거야. 내가 홍보했을 때 내 경험 얘기해도 되냐? 예. 많이 얘기해줘, 조금 얘기해줘. 많이 알겠어. 말씀. 옛날에 내가 이제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할 때 사인이라는 드라마를 연출을 했는데 그 강심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나갔다. 강우석 씨가 우리가 감독님 이 사인이라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입니까? 이렇게 한 거지 호동 씨가. 그런데 내가 그때 죽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사인이 명확한 사람,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 산 사람은 거짓말을 얘기했고 죽은 자는 진실로 자기 몸으로 흔적을 남겨서 진실을 얘기한다. 그걸 숨기려는 자와 그것들을 찾아내려는 자의 이야기다 한데 그때 작가들하고 PD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게 첫 방송부터 완전 착친 거지. 그때만 해도 장르 드라마라는 말도 없었고 다 로코 막 이런 것만 있고 막 이럴 때야. 그러니까 두 사람도 마찬가지야. 저희들 영화 많이 봐주세요. 아무 적에도 쓸모없어. 이 사람들이 진짜 돈을 내고 보러 가게 만들어야 되는 이 영화를 설명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감독님이 장항준 감독님이 잠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는 내 영화가 아니까 뭐.
해줘. 아니 굳이. 한 번만 해주시면. 아 글쎄. 너부터 해봐. 아 형부터 해봐. 아니 난 자신 없어. 아니 왜 그거 쉽냐? 쉽냐? 보통 이런 장르 영화는 주인공이 위협이나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게 이야기의 기본적인 구조잖아요. 근데 잠의 특별한 점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포를 그냥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영화가 이제 잠이 아닐까라는 생각. 아주 뭐 벼르듯이 후회하지 않으시고. 장항준은 감독이었어. 돼 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하나 더 막 하고 하자. 아 예. 네? 훨씬 다 달라 이게. 이제 가만 있어. 아 죄송합니다. 반가워. 아예 너무 반갑습니다. 공원장님 보고 뭐라 그러니? 아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잘했다고. 연기가 너무 좋았다. 네. 근데 진짜 감독님이 물신이 형을 다 도와주신 거예요. 프라이드가 얼마나 크겠어. 본 감독이 연출부 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또 연출부 애들 많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주인 의식을 갖게 만든. 그러니까 의견도 많이 물어보고 너희가 그러면 한번 씬을 해와봐. 뭐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걸로 가는 거야. 성균이 내가 응원하는 것도 성균이가 아무 작품이나 하지 않거든. 진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되게 진짜 하고 싶거나 다른 장르거나 이런 걸 하지. 성균이는 아들이 마지막 해. 마지막 하는데. 아들이 마지막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너네 와이프하고 만나지 말게 해달래. 내가 진짜 내가 야, 그들은 형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너무 다행이야. 아, 누구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 나도 내가 나에게 뭘 어떠냐 이 정도면 얼마나 네. 근데 감독님이 진짜 좋아하셨나요? 네, 감독. 그래요? 네네네. 너무 다행이네요. 네. 약간 겁먹고 왔었거든요. 어제 그 이성균 배우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영화에 대해서 뭐라 말할 건데 신경 쓰지 마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초장부터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여기 앉아 있는 동안에는 그냥 정말 그냥 선배님이랑 얘기 나누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선 바꿀 생각을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되게 자유롭고 털털하신 어떤 관계 놓으면서도 약간 단점이 있다는 주무시는. 감독님 2차는 아니 2차 네, 좀만 컨디션 저하로. 추우시면 밑에 로고.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 예,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MC를 재우고 영화 참. 오늘 장항준 감독님께서 저희를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에 대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9월 6일 잠 개봉 왔는데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 영화를 위해 받을게요. 하나, 둘, 셋.